이 뭐 마음은 이렇게 그 진도를 좀 팍팍 좀 나가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 전수하고 싶은 생각이 참 간절한데요. 간절한데 근데 이제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이 강의하는 사람하고 또 강의 듣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그 듣고 이해하고 따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오늘도 그 강의 준비는 이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그 강의 자료에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강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많이 좀 따라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 유명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입장이냐 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종래의 이제 형이상학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이든 아스토텔레스 입장이든 간에 이 종래의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그 적용되는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일화의 원리라고. 동일화. 그러니까 종래 플라톤의 입장이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든 뭐 자오자니 플라톤의 입장이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든 둘 다 형이상학이죠. 이 둘 다 형이상학입니다. 이 둘 다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관념을 실제로 보는, 그렇죠? 관념을 실제로 보고 보편자를 실제로 보고 개념을 실제로 보는 이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둘 다. 개체를 그 실제로 보는 물리학적인 게 아니죠. 예,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예. 둘 다 형이상학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비유로 보자면 우의, 상징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유추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인데 이성적으로 따지는 유추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계시와 연결된 우의, 상징 뭐 이런 건데 이 둘 다 어떤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일화의 원리, 동일화, 동일성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든 간에 좌우지간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둘 다 이 형이상학은 뭐예요? 플라톤의 것이든 형이상학이 것이든 간에 관념 그 다음에 개념 흔히 말하는 보편자, 보편 이것이 실제라는 거잖아요. 실제. 그리고 개체를 말합니다. 하나의 개개의 사물. 개체적인 사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이 개체의 사물은 이것은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개념, 보편자가 실제다. 뭐 플라톤 입장이든 마스터에서 입장이든 다 뭐 우이든 상기든 유추든 간에 관념, 개념, 보편자가 실제라고 하는 입장이고, 예, 경험적 개체 사물은 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관념이다, 개념이다, 보편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동일화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성의 철학에 의해서 이게 성립이 돼요. 동일성.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분필. 분필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분필이라고 말하잖아요. 분필이다. 이렇게 내가 이걸 보고 분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게 관념이고 개념이고 보편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은 분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분필은 말이에요. 말이고 갈로를 딱 쳐놓을게요. 이렇게. 이 언어입니다. 그렇죠? 말, 언어. 요것은 개념이고 관념이고 보편자예요. 보편자. 요 분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 분필의 이름이 요것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것의 그 관념이고 개념이고 보편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이 분필하고 이 지금 파란 분필하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경험적 개체 사물이 이게 바로 허상이 아니고 이게 바로 실제고 이게 바로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명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명론이죠.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명론이에요. 그러면 유명론적 입장에서는 이거 분필입니다. 파란 거 이것도 분필입니다. 빨간 거 이것도 분필입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자, 이게 실제고요. 이 파란 놈 요게 실제고요. 또 이 하얀 놈 또 요게 또 실제예요. 이 다 실제예요. 왜? 경험적 개체 사물이 실제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실제고 지금 만질 수 있잖아요. 요거 눈으로 보니까 하얀색이네. 그 다음에 요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니까 빨간색이죠. 요것도 실제고요. 요 파란 거 요것도 실제야. 이게 진짜 있는 것들이야. 이게 이 유명론적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른 거로 말해야지 같은 분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그 이름으로 그냥 붙인 이름으로 요것도 분필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것도 분필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 빨간 놈도 분필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에 불과하다. 분필이라고 한 것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경험적 개체 사물이 실제라면 이 실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물인 이것도 건물이고 저것도 건물이잖아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 각자가 다 실제야. 이것도 하얀 놈도 실제고 이것도 실제고 이 빨간 놈도 이것도 실제예요. 다 같이 실제인데 이거를 분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분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데 어떻게 같은 관념, 개념, 보편자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뭐 분팔이라고 하든지
이거는 뭐 분풀이라고 하든지 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분필인데 이거보다 약간 더 작은 이거를 분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이 흰색이라 하더라도 이게 더 길잖아요, 하나가. 그럼 요걸 분필이라고 했으면 이건 다른 거로 얘기를 해야죠. 왜 다른 놈을 같은 개념으로 몰아버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이크고 이것도 마이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이크라고 불렀으면은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지. 왜?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글을 부를 때 말입니다. 어떤 글을 부를 때 이 경험적 개체가 실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허상이다. 그리고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관념이고 개념이고 보편자, 이게 실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어야 이것도 분필이다, 이것도 분필이다, 이것도 분필이다, 그렇게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안 될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바로 동일화라고 하는 동일화. 동일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같은 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 이놈도 지금 하얀 놈이고 이거는 빨간 거고 이거는 뭐 그냥 파란 건데,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짧은 건데 어쨌든 칠판에다가 뭔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된 도구잖아요. 그거는 같잖아요. 그 같은 거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하나로 그냥 도매금으로 쉽게 말하면 동일화를 해버린 거예요. 동일화. 아시겠어요? 동일화를 해가지고 그냥 분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필이 되고 뭐 요거보다 좀 더 짧은 요것도 분필이 되는 거고요. 색깔이 다른 이것도 분필이 된 거고 이 빨간 거 이것도 분필이 된 거예요. 왜? 동일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같은 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거를 같은 거로 봤다? 그게 바로 보편자 아닙니까? 개념 아닙니까? 관념 아닙니까? 이게 개념의 형성이고 보편자의 형성이고 관념을 형성하는 그루터기거든요. 그래서 동일화, 동일성의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분필이라고 했는데 엄연히 이거하고 길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른 이놈을 분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색깔도 다른 이름을 분필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동일화가 없는데, 동일화가 없으면 이거를 분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하얀 놈을 분필이라고 했으면 이 파란 놈은 다른 거로 불러야 돼. 다른 거로 이렇게 개념해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벌써 이 어떤 보편적으로 묶는 거, 이게 바로 동일화의 그 철학의 근거에 있다는 겁니다. 동일화의 철학에. 그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비슷한 것을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개들이 있어, 개. 어떤 개는 뭐 그냥 큰 놈이 있고 어떤 개는 작은 개가 있고 어떤 애는 뭐 푸들이고 어떤 거는 마르티즈고 어떤 거는 뭐 시추고 뭐 다 다르잖아요, 다. 그리고 같은 마르티즈 종류라도 얘는 얘고 얘는 얘고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경험적 개체 사물이 이게 실제라면은 우리 집에 있는 마르티즈 얘가 마르티즈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 있는 개는 마르티즈라고 이름 붙이면
그 마르티즈라고 그 개념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 정도는 뭐 허락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그 이름에 불과하다. 그 윌리엄 오캄이 그렇게 해서 뭐 이름 붙이는 정도로밖에 안 본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사람 이름 많잖아요. 뭐 김영수, 박영수 뭐 다 많잖아요. 영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요. 김영수, 뭐 홍영수, 박영수 뭐 다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같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똑같은 이름 붙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개체 사물이 실제라면. 그렇죠? 이거 자체가 진짜인데, 요놈 자체가 진짜인데 요거를 우리가 분필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놈도 요거 자체도 진짜야. 그럼 이거는 분필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왜? 이거하고 다른데.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분필인데 이 흰 애가 어떻게 이 빨간 요게 분필이라고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경험적 개체 사물을 진짜로 본다,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벌써 이 하나로 묶는 이 파란 거, 노란 거, 무슨 뭐 흰 거, 길고 짧은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분필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일화를 시킬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경험적 개체 사물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이 빨간 거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도 허상이에요. 이 파란 거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경험적 개체 사물이 만질 수 있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도 허상이에요. 진짜는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이 세 가지 다른 것들을 다 없애고 이 칠판에 쓸 수 있게 된 그 무엇, 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보편자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보는, 그러니까 관념, 개념, 보편자를 실제로 보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분필이고 이 파란 것도 분필이고 이 빨간 것도 분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뭐 이 식물은 뭐 라일락이다. 아니 어떻게 라일락도 다 다른데 한 애는 더 이만큼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개체 사물이 실제라면 그 큰 애 보고 얘 보고 라일락이다 그러면 얘는 라일락이 아닌 거죠.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같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라일락이라고 개념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념, 개념, 보편자는 왜 개념으로 성립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경험적 개체 사물은 허상이고 관념, 개념, 보편자가 실제다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놈도 분필이고요. 이것도 분필이고요. 이 파란 것도 분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경험적 개체 사물이 진짜인데도 실제인데도 분필하고 다 이름을 같이 붙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이름에. 그래서 김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동명이인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야.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개체 사물은 다 다른데
그냥 같은 이름으로 분필을 붙였다 그러면 그건 이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념적인 차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관념이나 개념이나 보편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경험적 개체 사물은 허상이고, 관념과 개념과 보편자는 실제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입장에 서서, 형이상학적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해서 이 동일화의 원칙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 하얀 분필하고 이 빨간 분필하고 이 파란 분필하고 이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동일한 것, 무엇인가 칠판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이 동일한 것이죠. 이 동일한 것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화, 동일성의 철학,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나왔느냐, 이 분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동일성의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형이상학의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관념, 개념, 보편자가 실제가 되고 경험적 개체 사물은 허상이라고 보는 이런 형이상학적 입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동일성의 철학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본 거예요. 마르티즈 종류도요, 여러 가지 마르티즈가 다 있지만 수천억만 마리 마르티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체의 차이성을 다 없애버리고 동일한 점, 동일한 어떤 그 종을 딱 끄집어내서 마르티즈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딱 붙여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딱 형성됐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일성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일성의 철학이 있다면 그러면 무슨 또 철학도 있겠습니까? 이 반대로 차이성의 철학도 있어요. 이 동일성의 철학이 있다면 차이성의 철학도 있거든요. 그 차이성의 철학은 뭡니까? 결국은 경험적 개체 사물, 이게 실제고 이 관념, 개념, 보편자, 이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유명론적 입장에 서가지고 개체 사물 하나하나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다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로 이렇게 동일하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일하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로 묶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이 차이성의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동일화, 동일성의 철학은 이는 하나의 폭력이다. 이 형이상학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이 형이상학이 왜 폭력이냐? 그랬더니 관념, 개념, 보편자를 실제로 보는데 아니 진짜는 이거 하나하나 개체 사물이 진짜지 무슨 이거를 머릿속에서 묶은 관념, 개념, 보편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아니냐? 이게 진짜. 만질 수 있는 게 진짜지.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이 개념상으로 머릿속에 떠올린 이데아적인 것. 그게 무슨 진짜냐? 근데 요게 진짜라고 보니까 만질 수 있는 게 진짜고 감각적인 게 진짜라고 딱 보니까요. 다 다른 거야. 이거하고 이 파란 분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도매금으로 뭉쳐가지고 다 같이 분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지.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 관념, 개념, 보편자, 동일화, 동일성, 이건 다 폭력이지. 아니 무슨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 얼마나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보편자를 실제로 보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은 이 동일성의 철학을 지지할 것이고, 아니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나는 진짜로 본다. 요 경험적 개체 하나하나를 요걸 진짜로 보는 그런 사람은 이 동일화의 철학을 반대할 겁니다. 예. 이건 진짜 폭력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그냥. 그리고 차이성의 철학을 주장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오늘의 주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바로 이 경험적 개체 사물 하나하나가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이 유명론적 입장에 서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이 유명론적 입장에 서 있어 가지고 이 동일화의 철학, 동일성의 철학, 이걸 폭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폭력으로 보고 이 동일성의 철학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성의 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개적인 사물 자체가 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 개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무슨 뭐 그것을 관념적인 것으로, 개념적인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이 동일화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그 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예? 같은 뭐 종이라고 해가지고 마르티즈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고 뭐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건 다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성의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국 인간의 이성이 어떤 유추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것도 묶는 거란 얘기예요. 묶는 거. 예.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이렇게 그 데이터 축적 이런 걸 쭉 해가지고요, 하나의 그 법칙으로 이렇게 묶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는 거, 동일화의 그 철학이 여기도 들어가 있죠. 여기도 들어가 있어서 그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그 결론으로 묶어버리는 거, 이것이 모더니즘이에요. 이것이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보편성으로 다 묶으래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사람도 그 어떤 뭐 개개인의 사람을 보지 않아요. 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 뭐 이 개개인의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칸트가 말하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김씨, 이씨, 박씨 하나의 개개인의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man이라고 하는 건 ma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인데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종류예요. 사람 종류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동일화의 원칙으로 다 묶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칸트 철학이. 이
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그 현대 철학이라 근대 철학이라 볼 수 있고요. 근대 현대 철학이 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묶어가지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관념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키가 몇 미터 되고 이 사람 뭐 몸무게가 어떻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그런 건 다 폭력이라는 얘기고, 이 차이성의 철학으로 사람의 경우를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개체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묶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사람을 딱 묶어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마르티즈라고 하는 그 종의 이름으로 수많은 그 마르티즈 개들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없는 거고요. 뭐 책상이라고 하는 말로,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십억 개의 이 지구상의 책상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거고요. 이 분필이라고 하는 말로 파란 분필, 하얀 분필, 뭐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거 다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다 폭력이고, 그럼 뭐예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개체,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보편성을 없애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 보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거부해요.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하다, 뭐 일반적이다, 뭐 전체,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개체주의 개체, 이 개체, 극단적인 이 개체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차이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 뜻도 생기고 비유도 생기고,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 그 유명론적인 입장과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의 비유가 있다면, 그 비유는 뭐냐? 그 비유는 환유라고 하는 거예요. 환유. 메토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유. 환유가 뭡니까? 환유.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차이. 이 동일성이 아니에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유가 되는 게 환유예요. 차이가 없으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유예요. 환유. 예, 환유. 그래서 아주 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화장실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숙녀 화장실, 여기는 뭐 신사 화장실, 이렇게 표시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사인, 이 표지는 뭐예요? 이 표지는, 자 보세요. 이 지금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없으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없고 이 여자 화장실 표시가 없고 이것만 있다 합시다. 그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다 그러면 저게 무슨 표시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저게 뭐를 비유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 여자 화장실을 딱 알려주는 이 사인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뭘 빗대서 말하는 게 비유잖아요. 이 표시가 뭘 빗대서 말하고 있느냐, 이게 신사 화장실을 이게 말하고 있는, 이걸 비유하는 거고, 이거는 여자 화장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성립이 되죠. 예. 이게 바로 환유예요. 환유. 그러니까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차이로 말미암아,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차이로 말미암아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뭔가 빗대어지는 거, 그래서 뭔가가 비유되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그 환유라고 말합니다. 환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환유가 기본적으로 그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 차이. 예. 그 차이가 그 없다면은 이 환유가 성립되지 않는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명론적인 입장에서 그 어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차이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바로 환유에 그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론적 입장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비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그 형이상학 입장에서 나온 우의 상징, 유추 이런 거하고 완전 이렇게 그 다른 차원에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떤 그 차이로 말미암아 그 비유가 그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이제 화장실 이제 이 비유인데 이렇게 남성 이렇게 그 신사 숙녀 이렇게 딱 이렇게 표지가 딱 붙음으로 이 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비유하고 저것은 저걸 비유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차이를 통해서 그 치환이 될 수 있는 것, 치환. 그러니까 이 남자 이 표지판은 남성 화장실로 치환이 되는 거고 여성 화장실 표지는 여자 화장실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 가지고 그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환유다.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그 환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정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워싱턴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럼 워싱턴이 워싱턴이 여러분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에 그 아나운서가 워싱턴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워싱턴이 미국 정부를 비유한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를 이제 빗대어서 말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거는 왜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일단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워싱턴하고 미국 정부는 달라요. 워싱턴은 워싱턴이고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데 치환이 됐어요. 워싱턴이 미국 정부를 의미하는 거로 의미가 치환이 됐어요. 이게 환유입니다. 환유. 그러니까 일단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환유냐 하면은 출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동일성의 철학이 아니고 차이성의 철학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이가 기본에 깔려 있지 아니하면 환유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의 차이, 의미의 차이, 1차 단어, 1차 의미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하는 말의 1차 의미는 뭡니까? 미국 정부죠. 그렇잖아요.
워싱턴이라고 하는 말의 1차 의미는 뭐예요? 미국 수도잖아요. 미국 수도예요. 그게 1차 의미예요. 예. 그래서 1차 의미가 다 달라요.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고 워싱턴은 미국 정부의 수도고 완전 달라요. 그래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뭐 워싱턴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가 결정 내린 건데 그러면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 정부의 그 역할을 이렇게 받아온 것이 되잖아요. 이 치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럴 때에 이런 비율을 우리가 메토니미 환율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차이성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다. 만약에 미국 정부하고 워싱턴하고 1차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뭐 환류가 되지도 않는 거죠. 아예 처음 출발에. 그러나 처음에는 분명히 달라가지고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치환이 돼가지고 뭐 비유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메토니미 환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양자의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비유가 되어서 화장실 비유처럼 이 사이는 뭐 남자 화장실, 이 사이는 여자 화장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메토님이 그 환유가 그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차이가 되는 두 단어나 두 짝이 있어야 되겠죠. 뭐 신사 그림만 하나, 신사 사람 그림만 하나 딱 있으면은 그게 무슨 뭐 화장실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드시 옆에 짝이 되는 숙녀 그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게 바로 이쪽은 남자하고 화장실, 이쪽은 여자 화장실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미국 정부 워싱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환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성립을 하는가? 이것은 차이성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일성의 그 철학은 뭐냐?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묶는다는 얘기인데 왜 묶을 수 있느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혹은 비슷한 것을 같은 거로 봤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것들을 하나로 그냥 차이를 없애버리고 동일한 거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 분필 같은 경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른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뭐 칠판에 뭐를 쓴다는 거 그거 하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파란색, 하얀색, 붉은색 다 다른 그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동일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분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그 동일화의 그 원칙의 어떤 그 폭력성, 이런 폭력성에 의해서 동일화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버린 거. 예. 이것이 바로 개념이고 관념이고 이게 보편자인데 그것이 실제로 보는, 그것을 실제로 보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 우리가 그 형이상학 그 A의 입장, 플라톤의 입장 혹은 형이상학 B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우위나 상징, B의 입장에서는 유추가 나온 것인데 자, 어쨌든 이 두 입장은 다 그런 동일성의 그 철학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왜? 관념이나 개념이나 그 보편적인 어떤 이데아나 이런 거를 실제로 봤기 때문이다. 그걸 실제로 봐가지고 그걸 중요시한 거고 경험적 개체 이거를 허상으로 봐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형이상학 입장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유명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처럼 그 하나로 묶은 그 관념 덩어리 그거는 이름에 불과한 거고 진짜 실제는 이 경험적 개체 하나하나가 실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입장에서 있다면 절대로 같은 말로 묶을 수가 없어요. 다
다 다른 말을 붙여야 되는 거고, 개체 하나하나에. 왜? 개체 하나하나가 실제니까. 그게 진짜니까. 어떻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른데.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묶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 사람, 저 사람 뭐 각자 다 지칭이 달라야 되는 거지.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각자의 차이가 다 부각이 된다. 부각이 된다. 이 유명론적 입장에서는 그 각자의 차이가 부각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유는 환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본체 우유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인데요. 그 부가적인 설명인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실제, 뭐 허상, 뭐 이런 얘기였고, 이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본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 우유에 대한 그 입장에서 또 우리가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입장을 이제 보는데, 그 실제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이제 같이 봤지만은 이데아가 이제 경험 세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 입장과 아퀴나스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다른 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입장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거스틴은 뭐 아퀴나스와 같은 형이상학적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것이 경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러한 형이상학에 서 있는 것이고, 아퀴나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있어서 그 어디까지나 그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내재해 있다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형이상학에서 아퀴나스는 자연신학을 했기 때문에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이 상당히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와 우유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본체와 우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본체와 우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거스틴 입장과 아퀴나스 입장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건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10가지 범주론을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